네, 이번 시간에는 수요의 결정 요인, 수요 함수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라는 거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고 싶은 욕구라 그랬죠. 그러면 사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을 우리가 함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수요 함수라고 했던 겁니다. 이 정의도 물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들과 그 수요와의 관계를 나타낸 걸 수요 함수라고 한다. 암기를 할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원인이 달라서 첫 번째 원인은 해당 부동산 가격이었던 거고, 나머지 인구부터 다 묶어서 수많은 원인이 있습니다만 다 묶어서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를 좀 하고 갈 건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시험을 물어보기 때문에 인구, 소득 수준, 대체재, 보완재 이 내용은 뒤에서 우리 다룰 공급 변화 요인이 아닙니다. 구분하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건축 기술 변화, 건축 규제 변화, 공급자 수 이런 것들은 공급의 변화 요인인 거고요.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묻기 때문에 시험은 인구 유입이 늘면 공급이 증가한다가 아니고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되면 다른 조건 일정하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대체제, 보완제 용어의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자, 대체제는 바꿔 쓰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효용이 유사한 제어라고 했고, 보완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함께 쓸 때 효용이 높아지는 재화라고 한 거니까 대체제, 보완제 등은 공급 변화 요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구분할 때 첫 번째 원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의 변화, 그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죠. 그래서 잠시 보겠습니다만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질문을 묻는 거고, 그럼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즉 다시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변화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양이 변하는 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원인이 달라서 구분 정리를 했던 것이고, 이는 수요 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외워드릴 게 아니고 우리가 원리를 항상 알고 가야만이 암기량을 줄이고 가는 거니까, 종축은 가격이었습니다. 행축은 양했던 거고요.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곡선상의 점의 이동,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요량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고, 그래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지문으로 물을 때는 점을 빼고 묻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 등, 즉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동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D제로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D1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수요의 변화죠. 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D2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다. 횡축이 양변하니까 우측으로 가면 수요의 증가, 좌우로 가면 수요의 감소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도 양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양은 변한 건데 다만 정의를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하고 가면 소득 수준의 변화로, 자, 동일 가격입니다. 동일 가격에서 좌우로 분명한 건 양 변화가 있죠. 양은 분명히 변했습니다만 다만 정의는 수요의 변화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변화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이와 같이 수요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부동산 수요의 변화다. 잘 읽어내야 됩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원인이 달라서 구분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내용은 쉬워요. 다른 게 일정할 때 인구 유입이 늘거나 소득이 증가되거나 뭐 금리가 내려간다거나 세금 부담이 적어지고 주거 환경 등이 좋아진다고 하면 해당 부동산, 해당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가 되므로 우측으로 간다는 얘기고, 반대로 거꾸로 금리가 오르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
수요 감소하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좌측으로 이동한다. 생긴 모습이 원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면 마치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좌측으로 가면 누워 있다 보니까 좌로 가면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출제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이 주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필수로 정리를 해야 되고, 단답형 문제나 지문용도 나오기 때문에 엄밀히 좀 다시 깐깐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좀 봐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셔가지고 수요량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딱 하나였죠.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따른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점이란 말을 빼고 쓰기도 하는데 곡선상의 이동이다. 그래서 수요 법칙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그걸 수요 법칙 합리적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행동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다. 그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원인이고 그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 행동이니까 수요량이 결과라고 하는 거니까, 수요량과 가격이 반비례란 말은 없습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한 게 수요 함수니까 수요 함수는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다. 이 전체가 수요 함수인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면 전체가 수요 함수니까 수요 함수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수요 함수는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하면 이제 수요의 변화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금방 봤던 1번 수요량의 변화와 2번 수요의 변화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구분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즉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 등의 변화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했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에서 분명히 좌우로 양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다. 증가하면 우측 이동, 마치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감소하면 좌로 간다, 좌하향으로 이동. 이렇게 표현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주의할 건 항상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 유입이 늘면 해당 부동산, 해당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편한 내용이다. 이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면 아파트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간다는 얘기죠. 조건을 주고 정상재, 우등재라고 하는 조건을 대부분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을 주고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그럼 소득이 증가된다면 해당 아파트 수요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는 얘기고, 정상재라는 조건을 주고 소득이 감소한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좌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열등제라고 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서 열등제인 경우도 있기는 알고는 가야 됩니다. 즉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제, 상대적 관점이 됐으니까, 그러면 열등제라는 조건을 주고 소득이 증가되면 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니까 좌로 가더라. 그래서 소득의 증가로 언제나 곡선이 우측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소득 증가로 수요 곡선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했다면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재화를 열등제다. 대체재, 보완제는 여지없이 해마다 묻는 것이니까 관심을 잘 갖고 대응하는 겁니다. 다시 대체재나 보완제는 공급 변화 요인이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대체재,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럼 당연히 대체재의 수요량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시험장에는 괄호 내용 자체가 없다. 이걸 가리고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는 거, 다시 증가하는 거고, 다시 갑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 수요량은 당연히 증가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소. 그러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바꿔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조건을 바꿔가지고 앞에를 가려버리고 내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바꿔가지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요거는 가려버리는 거죠. 바꿔가지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예란 얘기죠. 대체재 수요량이 증가하면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가 감소.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니까 기회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념을 잘 보고 조건대로 좀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완제는 협동제를 했어요. 결과가 다르니까 시험에 묻는 거니까 함께 소비가 증가되거나 함께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역시 시험장에는 괄호 내용은 없다. 그럼 보완제 수요량은 당연히 증가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해보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한다 하면 보완제 수요량은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 또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바꿔서 물어보기 때문에 아래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대체주택 가격, 아파트에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럼 대체주택의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괄호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완제 가격이 반대로 해볼게요. 상승하면 그럼 당연히 보완제 수요량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비싸면 안 산다.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르니까 물어보니 극의적으로 비례 반비, 여기서 비례 반비례 안 쓴다 그랬어요.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는 거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보완제 수요량은 줄어들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도 감소하다. 그래서 시험장에 대체재와 보완제에 관계된 건 해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다. 당부드립니다. 그 아래 항목 소비자의 이게 가격이 아니고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되어 있죠.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면 아파트를 사야 되죠.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가격 상승 예상은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인 겁니다. 즉 아파트를 투자의 수단,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가격 상승 예상되면 수요의 변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 수요자의 가격 하락 예상이 있으면 그러면 안 사야 되는 거죠. 수요가 감소, 곡선이 어디로 이동? 좌측으로 이동.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가 됐습니다. 더만 있긴 하나 시험은 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다시 표를 정리를 하면 그걸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원인들이 아파트 수요를 변화시키는 건데 주로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제, 가격 상승 예상, 하락 예상, 그 밖에 세금, 금리 등이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잖아요. 그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곡선이 좌측,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 좌측하로 가기도 한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여러분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착실하게 정리를 잘 해줄 사항이다.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파트 수요 함수, 수요의 결정 요인과 더불어서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를 점검했고 강조했던 것처럼 대체재 보완제는 공급 변화 요인이 아닙니다. 시중에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 다른 선생님들의 모의고사에는 대체재 보완제를 공급 변화라고 공부를 하고 그걸 모의고사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이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학습하신 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자라고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